눈부시게 하얀 대리석이 깔린 강남의 한 대기업 로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흐르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꽃무늬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과 높은 하이힐을 신은 영은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자신의 어머니 금순을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금순의 손에는 고향 장터에서 갓 올라온 멸치와 정성껏 말린 미역이 든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딸이 타지에서 기운 없이 다닐까봐 새벽 기차를 타고 천리길을 달려온 길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냉대였습니다. 금수는 당황하며 보따리를 뒤로 숨겼습니다. 딸의 화려한 옷에 혹시라도 시장 냄새가 벨까봐. 뒷걸음질 치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은은 주변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커리어 우먼으로 불리길 원했지, 시장 바닥에서 생선 피를 묻히며 사는 여자의 딸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은은 어머니를 로비에 홀로 남겨둔 채 매정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지만 영은은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뿌리인 어머니의 헌신을 부끄러운 얼룩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 영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밟고 서 있는 그 높은 빌딩의 층수는 사실 어머니 금순이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멸치박스를 나르며 튼 손마디로 쌓아 올린 견고한 사랑의 높이였다는 사실을 영은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바닥에는 금순이 놓치고 간 작은 은박지 뭉치 하나가 쓸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은이 어린 시절 소풍 때마다 그토록 좋아했던, 하지만 이제는 냄새난다며 쳐다보지도 않는 노릇한 생선가스였습니다. 금수는 멀어져가는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며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영은아,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작고 낮은 혼잣말은 화려한 로비의 소음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믿는 순간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곤 합니다. 영은은 촉망받는 수석 디자이너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믿었던 직속 후배가 영은의 프로젝트 시안을 빼돌려 먼저 발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표절 작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영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어제의 동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성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인테리어로 가득 찬 영은의 오피스텔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몸까지 망가져 영은은 심한 몸살로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열로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도 갈증이 났지만 손을 뻗어 물 한 잔 마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영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화려하게 꾸며놓은 공간들이 정작 자신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온기 하나 전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조명은 그녀의 슬픔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속 수천 명의 연락처를 뒤져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달려와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은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어린 시절 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키며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그 거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영은은 온 힘을 다해 기어가 문을 열었지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복도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익숙한 스티로폼 박스가 보였습니다. 금순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그토록 모질게 쫓겨났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딸의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 대신 이렇게 조용히 택배로 자신의 진심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그 박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물기가 밴 투박한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영은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냄새가 날까봐 몇 겹이나 비닐로 꽁꽁 싸맨 반찬통들과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생선살만 발라서 만든 전 좀 넣었다. 아픈 데 없지? 밥 잘 챙겨 먹어라. 사랑한다, 내 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평생 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기 위해 밤새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상자 안의 반찬들은 여전히 고향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멸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볶아낸 정성, 딸의 목에 가시가 걸릴까봐 돋보기를 쓰고 발라냈을 생선살, 반찬통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40년 세월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영은은 차가운 반찬을 맨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뜨겁게 영은의 얼어붙은 심장을 데워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손마디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빛나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대신 받아낸 영광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영은은 눈물 젖은 반찬을 꾸역꾸역 삼키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눈먼 사람처럼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화려한 향수 냄새에 취해 어머니의 숭고한 땀, 냄새를 악취라고 비하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영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그 굽은 손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 손이 만들어낸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영은은 옷장에 걸린 화려한 정장들을 모두 밀어놓고 가장 편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준 빈 반찬통들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만 가식적이었던 서울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가 기다리는 그 비릿하고 시끄러운 시장통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고향 시장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뒤섞인 공간. 영은은 멀리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멸치를 다듬고 있는 금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굽어 있었고 머리 위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은은 목이 메어 차마 부르지 못한 채 어머니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그 축축하고 낡은 앞치마 허리춤을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영은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옷에 비린내 묻는다. 얼른 떨어져. 금수는 여전히 딸의 옷이 더러워질까봐 젖은 손을 뒤로 감추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영은은 어머니의 그 빨갛게 트고 굳은 살 박힌 손을 낚아채듯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두 모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은은 자신의 디자인 전공을 살려 어머니의 낡은 가게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가 담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지요. 가게 벽면에는 어머니의 굽은 손을 예술적으로 촬영한 흑백 사진들을 걸고 이 손이 나를 키웠고 우리 동네의 아침을 열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패키징하여 브랜드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어물 가게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생선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헌신과 딸의 진심을 소비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금수는 이제 부끄러운 상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술로 인정받은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은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요. 영은이 어머니의 곁에서 생선 비늘을 긁어내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던 어느 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장 부지를 매입해 현대식 대형마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통보한 것입니다. 평생 한자리에서 생선을 팔아 딸을 키워낸 금순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순간에도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녀의 영혼이 깃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매일같이 용역들을 대동해 시장을 찾아와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낡고 냄새나는 시장보다는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는 게 동네를 위한 겁니다. 노인네들은 보상금 줄 때 나가서 편히 쉬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금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비린내를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그저 치워야 할 오물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영은은 어머니의 굽은 등이 더 작게 쪼그라드는 것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화려한 디자인을 공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은은 이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디자인이라는 무기를 들어 어머니의 터전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건설사 측의 강제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용역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금순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비바람 맞으며 얼음물에 손을 담가온 금순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은은 어머니의 굽은 손마디를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영은에게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고귀한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은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자들의 거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만이 디자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영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이 시장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병실 한 구석에서 밤을 지새우며 시장 전체를 살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들의 투박한 손길이 닿은 모든 흔적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영은은 제일 먼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우리 엄마가 평생 일궈온 이 자리 누구도 못 뺏게 할 거야. 영은은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받고 나가는 게 상책이다라며 포기하려 했던 상인들도 영은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보여준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은은 시장의 낡은 천장을 걷어내는 대신 그 자리에 상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거대한 벽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냄새나는 하수도는 정비하되 상인들이 수십 년간 써온 낡은 도마와 저울들은 하나의 전시품처럼 가게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들의 시장, 우리들의 훈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은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장 상인들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굽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자식을 대학 보내고 가정을 지켜낸 이 시대의 진짜 훈장입니다라는 영은의 글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팔로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차가운 바코드 대신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의 온기에 열광한 젊은이들이 하나둘 시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거대한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금순의 생선 가게는 단순히 생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의 40년 헌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바다의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압박하던 건설사 측도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나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은은 잠을 잊은 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에 찬란한 성공의 꽃을 수놓았습니다. 마침내 시장의 새로운 개장날이 밝았습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건설사의 철거 계획을 무산시키고 시장을 지역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시장에 들어선 금순 씨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시장 골목은 이제 따뜻한 조명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금순 씨를 맞이했습니다. 정순아, 내 딸이 해냈어. 우리 시장이 살았어. 지아는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봤지? 우리 엄마가 평생 일궈온 이 자리 내가 지켰어. 이제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해. 금순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40년 동안 생선 비늘을 긁어내며 흘렸던 모든 눈물이 이제야 찬란한 기쁨의 보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줄 수 없는 사람의 온도에 매료된 사람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상인들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금순 씨의 생선 가게는 이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찾는 명소가 되었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생선 가스는 이 시장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부끄러운 생선 장수 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린 위대한 디자이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펴진 어머니의 굽은 허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은과 금수는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영은은 서울의 화려한 직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시장의 디자인 고문이자 어머니의 든든한 조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두 모녀는 마주 앉아 생선을 다듬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끔찍했던 생선 비린내가 이제는 영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소하고 정겨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향기이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빚어낸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어느 볕 좋은 오후 영은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어머니의 손에 정성껏 핸드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엄마, 이 손마디 하나하나가 나를 만들었네. 이제는 내가 엄마의 예쁜 손이 되어줄게. 금순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은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내 평생의 가장 큰 훈장이야.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지며 따뜻한 저녁 노을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향기가 배어 있습니까? 혹시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헌신이 너무 당연해서 혹은 투박하고 초라해 보여서 고개를 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은이 어머니의 비린내 속에서 보석 같은 사랑을 발견했듯 당신의 곁에도 당신을 위해 달아버린 고귀한 손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굽은 손마디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훈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은 금순 씨와 어머니의 사랑을 디자인에 담아낸 영은 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장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밟히기도 했지만 끝내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를 품어내는 강인한 꽃.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손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상처는 아물면 흉터가 남지만 그 흉터 위에 예쁜 꽃을 수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이제는 슬픔 대신 환희의 색깔을, 배신 대신 성취의 결을 채워 넣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